2015 중국 갑조 리그 8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지석 선수 이쪽을 이제 백이 찌를 때 틀어 막았죠. 이 찌른 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그 수순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흙이 따냈으면 여기를 들어가는 자리가 가장 큽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어차피 여기는 이 교환 자체가 백이 손해가 아니고요. 애초에 여기를 두고 나서 흙이 빠질 때 여기를 민 것과 똑같죠. 그럼 그냥 수순만 비틀었을 뿐인데 이 개가대로 갔을 때 흙승이 유력했거든요. 그런데 김지석 선수가 지금 일단 상대가 틀으니까 같이 틀었어요. 마지막 남은 글쎄요, 제가 볼 땐 큰 변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변수라면 이제 백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 패를 끝까지 버티는 네. 것이 약간의 변수라면 변수입니다. 그렇다고 흙이 여기서 이쪽을 잇자니 애초에 막은 수가 오히려 이쪽으로 끝내기를 당해서 손해이고요. 이겼습니다네. 계산서 나왔네요. 이렇게 본다면 아까 그냥 흙이 쉽게 뒀던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따내고 이쪽을 두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여기까지 100집이 4집이 났고요. 흙의 형태는 집 모양이 같네요. 100만 세면 됩니다. 흙은 지금 한 집, 두 집이고 실전도 들어갈 때 따내면 두 집이죠. 같습니다. 아까는 4집이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4집이었는데요. 지금은 젖히는 것이 흙에 걸리라고 본다면 한 집에 두 집, 두 집과 3분의 1 거기에 선우수만 바뀌었습니다. 이제 백이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 이 수가 역끝내기 두 집은 조금 약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비슷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득실이 없는 네. 거라고 계산을 해야겠네요. 흙이 그냥 이겼다고 보고 따내고 나서 쉽게 정리를 했던 것과 이것이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앙도 백이 하나 끼워놔서 여기도 남아 있으니까요. 오히려 끼워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백은 이수도 악수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끼워놨기 때문에 이 가치가 더 커졌죠. 그렇네요. 네, 끼운 수가 없었으면 흙이 둬도 여기를 두고 끊는 것이 선수였는데 지금은 아니니까요. 그럼 백이 원래는 여기를 밀고 들어갈 수순이 지금 중앙을 둬야 되고 흙에게 단수 치는 수순까지 돌아옵니다. 그 끼운 수가 괜히 긁어부스럼이었네요.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두 대국자 정도 레벨이라면 뭐 개가가 안 될 리가 없으니까요. 스웨이 선수가 이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조금씩 집중력이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 차이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따낸다면 지금 사석이 3개 차이고요. 백집이 네, 여기는 양쪽을 먹여치면 나중에 한 번 더 가일수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재미있는 형태인데요. 여기를 먹여치고 여기를 먹여치면 나중에 공배가 다 채워졌을 때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집은 그곳이 6집이 나고요. 5가지 9집, 16, 20, 22, 100집은 58집. 이제 100의 입장에서 좀 좋게 세줬을 때 58집입니다. 흑은 이쪽이 22집, 이쪽이 48집이고요. 50, 52, 54, 56, 58, 60, 여기를 양보했다고 쳐도 62, 64, 66, 67까지는 확정이에요. 그럼 차이가 67대 58, 9집이죠. 아, 여전한가요? 그럼? 네. 9집에 이제 백선이긴 한데, 백선이라는 것은 제가 이쪽도 한 집을 쳐주고 이쪽도 그래도 쳐준 것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할 것 같고, 한 반면 9집 정도. 그러니까 한 집 각으로 보입니다. 반과 반집 그 사이가 될까요? 한 집 반이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것도 지금의 계가에서 이 패를 흙이 굴복을 당한다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을 때 여기를 단수 치고 이쪽을 이었을 때 반면 9집이면, 그것도 중국 룰이니까 덤이 7집 반이니까 한 집 반이라서 여유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항상 이 중국 룰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방심을 못하게 만들죠. 참 패라는 변수도 있고. 미세하게 이겼던 바둑을 이제 중국 룰에 걸려서 중국 룰임을 깜빡해서 역전패 당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선수가 이 중국 룰인 줄을 깜빡을 하고 공배가 남았는데 시계를 꺼서 졌다고요? 네, 몽백카페 예선에서 한국의 송지훈 초단인데요. 네. 이제 이 중국 신예 기사와 대결을 했을 때 중국은 공배도 집입니다. 그리고 공배에서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마지막 반패를 둘러싼 공배 때문에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공배를 다 메워야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룰로 착각을 했죠. 사실 한국 룰로 쳐도 보통 공배를 다 메우고 시계를 끄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정확한 것을 들어본 바로는 그 선수는 본인이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원래는 반집 승리였다고 해요. 뭐 서로 사석이 많아서 정확히 계가가 안 된 상황에서 아, 이제 그럼 이긴 바둑을 졌다고 네. 생각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바둑 리거로 뽑혔던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험이 아마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네, 그렇게 믿고 싶네요. 씨랄이지만 또 그만큼 성장을 하겠죠. 송지훈 조단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1999년에 제가 박용훈 구단과 함께 이 중국 신예들과의 교류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용훈 구단이 중국의 펑첸 선수에게 네. 이 교류전이긴 합니다. 공식전은 아니긴 하지만 마지막 이 공배에서 역전패를 당했어요. 어떤 역전이었나요? 그 중국 룰이 공배라는- 참 재미있는 것이 공배가 한 집입니다. 사실 공배에서 역전당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마지막 반패에서 역전을 당했는데요. 제가 형태를 만들어 보면 이런 식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다 바둑은 끝이 났고, 네. 서로 패를 하나씩 이으면 한국 룰에서는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룰에서는 유리한 쪽이 이곳을 이으면 안 됩니다. 박영은 구단이 그때 여기를 먼저 이었다가 상대가 여기를 잇지 않고 공배를 메우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맛보기로 보고 그냥 공배를 메우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백이 일면 흑이 이으면 된다고 보면 네, 되는 그렇죠. 거네요. 맛보기로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저런 경우에 이제
역전이 나오고 실제로 박영훈 구단이 그래서 중국 룰의 좀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역전패를 당했고 나중에 중국 룰을 깊이 연구하더니 언젠가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중국 룰로 오히려 중국 기사들에게 이득 볼 생각을 한다고. 아마 송지훈 초단도 좋은 경험이 됐을 겁니다. 네. 자, 백이 패를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앙의 패는 사실 흑이 여기를 백이 끊어서 만약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잇는 게 그냥 역끝내기 한 집이라고 보면 속이 편하죠. 아까 이제 후퇴를 한다고 봤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김시석 선수가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 이 세계대회를 우승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바둑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김지석 선수라면 제가 보기에는 역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바둑이 끝났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실수를 딛고도 금방 냉정을 찾은 오늘입니다. 네, 결국 돌을 거두었습니다. 흑 불계승입니다. 수혜 선수도 뭐 약간의 차이지만 돌을 거두었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의 김지석 선수가 주장전 승리를 이끕니다. 자, 오늘 봐도 김지석 선수가 유리한 부분이 많았는데 결국에 역전을 당할 뻔했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위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뒀으면 김지석 선수가 졌다 싶은 장면 없었는데 중반에 꽤 유리했던 바둑을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결국 역전을 허용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상황에서 냉정을 되찾은 것은 과거에 김지석 선수가 갖고 있지 않았던 점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김지석 선수도 1승을 추가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박정환 선수의 대국으로 돌아옵니다. 네, 스볼 항저우의 박정환, 장수의 미위팅이 만났습니다. 93년생이고 96년생인데요. 네. 2014 갑조리그 역시 박정환 선수의 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박정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 미위팅 선수가 같은 팀으로 같이 우승에 협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은 적이 됐습니다. 상대 전적은 1승 1패. 그리고 이 미위팅 선수가 2013년 몽백카페 우승 이후로 아직까지는 이런 탈성공은 없죠? 네,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중국 선수들이 세계대회를 우승하던 시절에 미팅 선수도 같은 자국 기사죠. 구리 선수를 꺾으면서 첫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 네. 그 이후에 세계대회에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 랭킹 3위이고 절대 박정환 구단이 방심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네. 네, 스볼 항저우와 장수 1위와 3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첫 수가 우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록자의 미숙한 중계일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진 시합이고 중국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뭐 10살쯤 됐을까 싶은 정도의 친구들이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 옆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본인이 바라보는 그대로 이제 찍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박정환 선수가 첫 수를 우하기에 둘 리가 없습니다. 확신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프로 시합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오늘 그랬다면 좀 이상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박정환 선수에게 물어보고 네, 다음 중국 갑조리그 시간 때 네,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굉장히 숙제가 많으신데요. 네, 그러게요. 이세돌 선수에게 평소와 달랐던 오늘의 이 침착한 행마에 대해서도 좀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오늘도 미니 중국식은 나오네요. 이 미위팅 선수는 한국 기사들에게 좀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이 선수의 이 빨리 두면서도 정확한 수익기 그리고 파괴력 넘치는 전투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선수는 미위팅은 본인만 흔들리지 않으면 이 선수가 두는 수가 전부 100점짜리는 분명 아닙니다. 그냥 쉽게 처리하면서 빨리 두고 뭐 이런 걸로 승부를 거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냥 기량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중국 기사들에 비해서 뭐 뛰어날 것이 없다라고 아, 네, 그런 평가를 내린 선수도 있습니다. 기풍 자체는 전투형은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인가요? 이 선수도 기본적으로 두텁죠. 두텁게 두면서 전투를 많이 하는 그런 선수이고 일단 무엇보다 판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 판단력이 빠르다는 건 역시 속기파이니까 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기파 기사들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좀 뭐랄까요. 미팅 선수는 초반에 상대가 기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상할 수도 있을 정도의 좀 의도된 속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빠르기를 자랑하거든요. 아, 이건 제가 김지석 선수에게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지난해 출란배 8강전에서 두 선수가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미팅 선수가 한 약 3, 40수까지 한 2분 정도 썼다고 해요. 그런데 그 포석이 자주 나오는 포석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 순간에 이 선택이 필요한 장면도 있었는데도 바로 제깍제깍 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좀 이제 초반에 빨리 둠으로 해서 상대의 페이스를 흐트러뜨리려는 그런 작전일 수도 있고요. 아,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겠네요. 근데 박정환 선수는 왠지 그런 거에 흔들릴 선수 같지는 네, 않습니다. 별로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박정환 선수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라면 뭐 그런 거에 휘말리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상대가 빨리 두면서 정확하고 날카로우면 괴로운데 그냥 빨리 두기만 하면 그건 가장 좋죠. 빨리 두기만 하면 빨리 이길 수 있겠네요. 네, 빨리 두면서 실수해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예전에 이 미위팅 선수와의 첫 만남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네. 그리고 아주 어린데 아주 빨리 두면서 또 나름 전투가 강하니까 좀 흔들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정환 선수가 이제는 미위팅 선수에 대한 파악이 좀 끝났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참 재밌는 게 2012년에 두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3월 3일에 미팅 선수가 BC카드배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달인 30일에 박정환 선수가 출란배에서 승리를 했네요. 네. 그 시기가 미팅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세계대회 무대에 좀 얼굴을 내밀었던 시기입니다. 그 전후로 해서 뭐 이창호 선수를 꺾기도 했었고요. 좀 나름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이렇게 빨리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 일이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중국의 숙제라고 한다면 이 반짝이는 스타가 많다는 점이에요. 한 번의 우승 이후에가 좀 소식이 없는 선수들이 많고요. 네. 이 미팅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던 2013년 한국 바둑계로서는 참 잊고 싶은 한 해였죠. 근데 그 시기에 세계대회 우승컵을 전부 중국에 내어주면서 네. 또 중국의 전부 새로운 얼굴들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중국 바둑계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는데 당시에 이 미팅을 비롯해서 저우르이양, 천야오에, 뭐 판팅이
이런 2013년에서 2014년 초까지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 6명의 선수들을 가리켜서 중국 측에서 신육초라고 불렸습니다. 새로운 6명의 초인류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선수들 중에서 다시 한번 세계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는 아무도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것이 또 중국 바둑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 한 명도 없다는 건 뭔가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현대 바둑에서는 서로 간의 실력 차가 크지 않아서요. 또 다르게 풀이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도 세계대회 우승 트로피는 뭐 몇 개씩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그만큼 한 명의 천재 기사가 압도적으로 세계 바둑계를 제패하는 모습은 당분간은 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눈목자를 걸쳤는데요. 네, 초반 포석이 조금 독특합니다. 박정환 선수가 굉장히 가볍게 행마를 하고 있는데요. 우아기도 두다가 마른 느낌이고 네, 좀 날렵한 느낌을 줍니다. 자, 보통은 날일자 걸침인데 뭐 어떤 실은 형태가 있었을까요? 보통 저 눈목자로 걸치는 경우에는 상대가 받았을 때 그리고 본인은 손을 뺄 때 그때 이제 백은 당연히 침입을 노리게 되겠죠. 백이 침입을 했을 때 이 돌이 한 발 더 백의 이 두터운 쪽에 가까이 있어서 이 한 칸 역공을 당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쪽으로 파고들 네. 여지가 있고요. 손을 빼겠다는 의미였네요. 저는 딱 여기까지의 바둑만 보면요. 예전에 조은현 구단과 내위핑 구단의 바둑을 보는 것 같습니다. 흙이 당연히 조은현 네, 구단이었죠.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발빠른 바둑을 즐겨 사용했던 조은현 구단과 철의 수문장으로 불리었던 이 중국의 내위핑 구단, 굉장히 두터운 바둑이었습니다. 딱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바둑에서 두 대국자가 보여주네요. 네. 참 박정환 선수 흔히 기풍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수는 정말 기풍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보면 굉장히 두텁게 둘 때도 있고 오늘 바둑은 아예 발빠른 바둑을 구사하고요. 자, 백이 우변을 제압을 하자 또 백 두 점을 공격해 나갑니다. 네, 이 우변의 형태는 이 흐름만 놓고 보면 백도 기분은 좋습니다. 여기를 침입해서 흑도를 양분시키고 딱 덮어 씌우는 것까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한 점이 완벽하게 제압이 다 된 것도 아니고 뭔가 안에서 사는 맛 혹은 이 두 점을 압박하다가 이쪽을 들여다보면서 이 두 칸 사이를 째고 나오는 뒷맛 뭔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의 입장에서는 목에 걸린 가시처럼 좀 칼칼한 네.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바둑은 박정환 선수가 좀 실험적인 그런 포석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보여주던 색깔도 아니고 그리고 흑의 행마들이 보통 때 많이 구사하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사하는 그런 작전도 아니고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무대인데요. 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실험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하긴 이창호 선수도 예전에 세계 대회에서 항상 신수를 들고 나왔어요.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기풍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이창호 선수도 세계대회에서 신수를 많이 뒀죠. 박정환 선수도 이 전체적인 면을 놓고 보면 꽤 안정적인 그런 기풍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박정환 선수도 이런 식으로 때때로 좀 새로운 시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바둑을 둘 때는 정말 이게 좋아서 두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좋으면 항상 이렇게 놓겠죠. 그것이 아니라 박정환 선수가 좀 오늘 한번 이렇게 둬볼까 그런 느낌으로 뒀을 확률이 있습니다. 사실 우변 쪽에 흑의 활용이 많아서 백이 상변에서 저렇게까지 뒷맛 나쁘게 버티기는 쉽진 않았는데요. 네. 미팅 선수 이제 강렬하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백돌이 얇아요. 네, 여기까지 흑이 진행을 시킨 것, 그리고 애초에 2선을 갖다 붙인 수의 이유가 지금 드러납니다. 저렇게 늘어서 지금 백이 그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축이기 때문에 받았는데 이제는 흔히 나오는 맥점, 맞 끊어서 백 한 점을 제압하는 그 흐름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이 귀에 있는 104점도 부담으로 남는데요. 네, 귀 쪽도 그렇고 이 중앙 쪽 처리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당장은 저렇게 밀어서 단수 치면 백이 꽉 있고 이젠 중앙을 노리거든요. 원래는 중앙 쪽이 백이 끊을 때 흑이 이 한 점은 이 단수가 선수라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흑이 여기를 돌파하다 보면 네. 단수를 치고 백에게 있게 해주니까 이제는 다시 이수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죠. 네, 흑이 계속해서 단수 치고 돌파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요. 이제는 저패를 이기는 쪽이 초반 우세를 움켜쥐겠습니다. 네. 흑도 양보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의 그런 형태가 되고, 그쪽을 잇기는 정말 쉽네요. 다행인 것은 여기서 백의 팩감이 잘 보이지 않아요. 흑에 있는다면 백도 부담이 있겠는데요. 일선으로 넘어간 돌들이 네, 전부 이상한 형태죠. 네. 결국은 미팅 선수도 팩감이 없다고 보고 이제 쉬운 타협을 했는데, 이 진행이라면 흐름은 흑이 불만이 없습니다. 단지 흑의 입장에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흐름은 좋지만 이 우변 쪽에 과연 흑이 그냥 잡힐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맛을 노릴 수 있을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그쪽이 최대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밀고 나오는 게 수순인가요? 지금은 이 뒤쪽이 자충이죠. 항상 여기가 이제 찝는 것이 선수라고 본다면 다른 식으로 나오는 것이 또 없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모양이라면
양쪽에 한 칸이 급선데요. 네, 웬만하면 한 칸 뛰어 나오는 것이 좋은데 네. 지금은 이제 뒤쪽 공배가 다 채워져 있어서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흑은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내밀면서 지금 우측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변 처리 뭐 잘못했다가는 흑이 그냥 우변에 다 잡힐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백이 오히려 엮일 수도 있는 형태이고요. 참 치열하게 둡니다, 두 대국자. 그리고 우상귀 쪽에 있는 흑돌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런 곳을 찝는다면 여기가 있어서 네. 사활과 다 걸리게 되죠. 지금 거길 받은 것은 아래쪽을 받으면 백이 뭐 여기를 먼저 찝어서 수상전이 잘 안 된다고 봤고요. 그렇다고 귀를 그냥 단순하게 살리자니 이제는 이 찝는 것을 통해 여기가 선수라면 백이 이쪽을 더 올 때 흑이 끊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있죠. 네. 그래서 공배 같은 자리를 차이가 있네요. 두는 겁니다. 흑돌도 지키고 백돌의 활로도 채우는 수였네요. 네, 지금 장면에서 두 점을 단수 치면 축은 축인데 흑은 두 점을 포기하고 뒤에서 넘어간다면 흑이 정말 잘 됐죠. 처음에 모양을 생각해 보면 백으로서는 그 그림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되든 안 되든 버틸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세돌 선수가 탄샤오 선수를 꺾었고요. 그리고 또 김지석 선수는 스위웨 선수를 꺾었고, 네. 또 이동훈 선수도 속기전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죠. 네, 이동훈 선수는 지난해 중국 갑조리그 신인왕 출신이죠. 이 천시엔 선수를 꺾었고, 오늘 강동윤 선수도 출격을 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리시안하우 선수와 네. 붙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정환 선수마저 승리를 해준다면 오늘 전승 가능합니다. 네, 지난 두 번의 라운드 이 부진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이 중국 갑조리그에서 한국 기사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서 이 중국 기사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야기도 항상 매년 나오고요. 이 중국 갑조리그 팀들이 한국 선수들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이 재원이 넉넉한, 그래서 뭐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팀도 상대 팀에서 놔주질 않으면 영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재가 많아도 뭐 새로 창단한 팀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약했던 팀들은 돈이 있어도 이제 선수 영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한국으로 돌리고 한국 선수들이 인기가 많은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의 몸값이 많이 치솟았고,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영입을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중국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레벨의, 자신과 비슷한 레벨의 한국 기사가 자신보다 한 2배에서 많게는 4배, 5배까지 더 대우를 받으면서 바둑을 두니까 좀 불만은 항상 나오는데, 오늘의 결과만 놓고 보면 중국 갑조리그에서 한국 기사들을 원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전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적을
항상 좋게 마무리를 지어요.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우변 쪽의 형태가 결국은 승부가 되겠는데요. 우변 백이- 쪽이 흙이 백을 잡는다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네, 좀 여기를 끊는 것까지는 확실한 선수가 됩니다. 흙이 뭐 쌍립을 서도 막으면서 여전히 받아야죠. 흙이 받는 형태인데 이때 과연 이쪽에 있는 백돌과 이 흙 4점 누가 누구를 잡고 있는지 네. 그게 이 바둑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제 뭐 맞고 흙도 지키고 중요한 거는 우변일 텐데요. 우변에서 다른 곳을 둔다면 흙은 무조건 여기를 막아서 이 장면에서 백이 2번을 둬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일단 백이 거기는 꼬부려야겠고요. 이 형태에서 과연 어떤 수가 있을지를 봐야겠습니다. 그 103점을 끊고 있는 흙돌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수상전 자체가 자충이 걸려 있어서요. 네, 그 한 점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자충이 있어서 여기를 이 돌이 흙이 없다면 혹은 백이 따내져 있다면 먹여쳐서 바로 조일 수가 있지만 지금 그런 형태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만약 우변에서 백이 잡힌다면 이런 고수들끼리의 대결에서 참 흔치 않은 그런 단명국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세돌 선수 바둑도 단명국이었고 아무튼 오늘은 한국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 그리고 좋은 내용의 기보 보여줍니다. 만약에 백이 흙 4점을 잡는다면 제가 보기엔 그래야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만큼 백이 훨씬 절박한 상황이네요. 네. 잡는다고 해도 바깥쪽에서는 흙이 다 조여붙이면서 이득을 볼 수 있을 테고 흙이 선수를 쥐기 때문에 백이 잡히면 끝, 흙이 잡히면 그때부터의 바둑입니다. 자, 우선 미는 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흙이 그냥 가장 쉽게 여기를 두고 나서 백에게 2번을 두라고 했을 때 백이 잡는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뭐 이런 것을 제외하면 여기는 당연히 백이 먼저 두면 맞고 젖히면 막았을 테니까요. 그런 것을 제외하면 바깥쪽에서 메운다고 하더라도 양자충이 되어서 네, 백이 잘 안 되는데 보입니다. 그렇다면 먹여치는 수 역시 교환을 해야 하는 건가요? 먹여치고 나서 이제 여기 단수가 선수라서 흑도를 공략할 수 있는 수가 여기밖에 없죠. 이 형태도 흙이 쉽게 둬도 흙이 잡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나가고 받을 때 이 끊는 것까지 흙에 걸리죠.
그냥 이런데 이쪽은 약간 다르긴 하네요. 만약 이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어서. 네, 조금 다르네요. 흙이 이렇게 메워서 들어가면 안 되네요. 네, 박정환 선수는 어떤 수를 보고 있을지. 자, 백은 날일자를 올 텐데요. 거기서 뭔가 묘수가 있을까요? 그쪽이 급소입니까? 백이 바로 이제 메워 들어가려면 이제 여기를 둬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흑도 악수는 아니고요. 이렇게 교환이 된 이후에 이쪽을 젖히면 좀 수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백도 바로 막지는 못하네요. 네, 백도 후퇴를 해야 되고 지금 이수상전을 보고 있습니다. 흑이 못해도 뭐 그냥 잡힐 그런 형태는 절대 아니네요. 거의 잡은 듯 보이긴 합니다. 방금 전 상황이 흑이 그냥 쉽게 둬도 패는 나거든요. 지금 그냥 잡혀도 바둑이 흑이 안 나쁘다고 말씀드렸는데 패여도 사실 이 정도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끝이 났다고 봐야죠. 지금 내려 선수가 그래서 패조차도 내주지 않으려는 몸부림인데 그쪽을 붙이는 수가 있나요? 네, 이건 딱 봐도 백이 최악의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두면 이제는 먹여쳐서 있고 막으면 세 점이 네. 잡혔죠.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뭐 반대쪽도 잡히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를 이었을 때 바로 메우면 하나 끊어두고 여기는 원래 이렇게 된다고 봐도요. 여기를 내려서서 서로 모양을 메워 보겠습니다. 메우고 들어가고 따도 메워서 이건 오히려 백이 한 수 부족으로 잡혔죠. 네. 네, 이 대국마저 단면곡으로 끝났습니다. 흑불개승입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류이팅 선수를 꺾으면서 스벌 항저우가 주장전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오늘 바둑 이세돌 선수 판도 그렇고요. 이 박정환 선수까지 참 단면곡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네, 오늘은 정말 통쾌한 하루입니다. 오늘 네. 5명의 한국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 5명의 선수가 전승을 거두었고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판타스틱 4의 이동훈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독수리 오영재입니다. 네. 오늘 전부 승리를 거두면서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기대했던 바를 모두 이뤘는데요. 9라운드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상 해설위원, 저는 정다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